때린다. 손흥민 울버햄튼 전공. 우와! 골대 맞았어! 우와. 토트넘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이거 뭐야? 와, 아담아. 와, 오른쪽으로 아담아. 주나요? 아담아 뭐야? 델레알리 왜 이렇게 이워비 같냐? 올! 오. 옛날 델리알리 같다 이거는. 오! 소니 간다! 플레이 황인범 독두검이면 상의 황경련. 야 이거. 와우! 여기 뮤탈처럼 따딱딱딱 핀볼처럼 되는데 까비. 뭐야? 안 들어갔어? 이거 어디서 막았어? 뭐 이거는 골라인 판독기가 안 끝났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갈 뻔했어 이것도. 저 앞에서 상황이 계속 벌어졌는데 거기서 계속 뭔가 띡띡띡띡띡 안 들어갔어. 와, 이런 거 봐봐. 와, 이런 거 너무 좋잖아. 골이야 골. 야, 바로 골이네요. 마지막에 저게 걸려 있었나봐. 오! 킹거! 아니네요. 인사이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 골대야 이 골대. 와. 오! 와! LLC 클래식 클럽 CC 슈퍼채팅 10만 원. 와, 허이비에르. 네, 여러분,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가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어요. 네, 뭐 울버햄튼도 나름의 기회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해리케인의 득점,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가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먼저 테이블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죠. 토트넘은 유로파권과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은 남은 리그 경기 일정에서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위쪽에서 미끄러지는 그림을 바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잡고 나머지 두 경기는 빌라와 레스터시티이기 때문에 희망을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울버햄튼은 지금 딱 요 정도 순위에 있는 팀들이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강등은 이제 끝났어.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사실 누누 감독이 백스리 백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울버햄튼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좀 비판과 비난을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뭔가 그렇게 맥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자, 뭐 경기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선수 개개인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 느낌에 좋았던 선수를 꼽자면 얘기해볼 만한 선수 레길론, 그 다음에 탕강가, 그리고 뭐 당연히 소니 얘기는 따로 뺏어 할 거고 델리알리가 난 되게 눈에 띄던데. 이 세 명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일단은 풀백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면 레길론은 오늘 레길론 자체가 토트넘에 이적해 오면서 좋았던 타이밍도 있고 나빴던 타이밍도 있고 많은 이 팬들의 이 시선이 굉장히 엇갈리는 선수였는데 오늘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오른쪽 풀백 여기 지금 두 명이 있잖아요. 데려온 저 누구야 도어티 그 다음에 오리에 근데 탕강가를 계속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고 물론 수비할 때 오늘 약간 거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탕강가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리에나 도어티나 다 완벽한 선수들이 아니고 단점들이 명확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후에 어떤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델레알리입니다. 델리알리가 저는 오늘 경기에서 이제 우리가 델리알리를 봤을 때 놀란 장면이 참 잉글랜드 선수인데 브라질리언처럼 공을 찬다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잉글랜드 선수 안 갔죠? 네, 전방에서 굉장히 좀 볼을 막 요리조리 돌리면서 뭐 상대방 수비를 제치는 모습. 간간히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다리 사이에 넣어주는 패스 그런 패스들. 네.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전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수비 라인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면서 맞아요. 좋은 어떤 좋은 커팅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수비에서 저는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때 델리알리가 10.19km를 뛰면서 호이비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스프린트는 6번 다른 스탯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스탯을 보면 델리알리 슈팅 4번 있었고 키패스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비적인 스탯이 또 주원형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태클 3번, 클리어 1번, 인터셉트도 1번, 그리고 포지션을 가져온 것도 3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델레알리를
감독이 무리뉴 감독도 아예 배제했던 건 아니에요.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폼이 좀 영 안 올라온다. 그래서 쓰는 경기 때마다 왜 좀 쓰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타이밍도 있었고 또 알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영 공미 쪽에서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으면 그래도 알리를 다시 써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항상 오고 가는 선수였는데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는 은돈벨레가 기회를 좀 덜 받고 알리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더 선에서는 펩의 딸과 델레 알리가 만나고 있는 사진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델레 알리는 이미 우리가 한번 각인된 적이 있었잖아요. 굉장한 테크니션이다. 그리고 앞쪽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니까 어시스트든 골이든. 근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즌은 뭐 2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로파리그나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토트넘인데 델리 그럼요. 알리가 큰 힘이 될 것 같고 나아가서는 이제 델리 알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1년 동안 쉰 선수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보였죠. 예, 근데 이거 뭐 난 모르겠다 유로도. 유로. 난 델리 알리 유로도 모르겠다고 봐요. 이 정도의 모습이면은 오늘 그 잉틀리케 아저씨가 와서 봤잖아요. 또 뭐 사우스게이트가 지속적으로 다 네.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뭐 해리케인은 또 득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좋고 오늘 호이베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소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탯 먼저 볼게요. 손흥민은 오늘 풀타임 출장했고 9.46km를 뛰었고 스프린트가 10회. 가장 많이 스프린트를 했던 선수는 레길런입니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키패스 4회 슈팅 하나. 그 슈팅은 온타겟이었고요. 키패스 4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태클 하나, 인터셉트 하나, 포지션 다운 거 6번.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스탯으로만 놓고 봤을 때 소니가 막 나쁜 건 아니었는데 중간중간 조금 지쳤나? 약간 이 경기 내에서 약간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오늘 제주 대구 경기 때도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최근 2, 3년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유럽 축구 사상 아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축구에서 이러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정과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쉴 때도 제대로 못 쉬고 경기 일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에서는 소니가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되게 안 좋았던 경기는 아니고 근데 매 경기마다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계속 뭐 옹호하기도 어렵고 어떤 선수를 계속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은 소니가 약간은 지쳐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키패스 4회 있었고요. 남은 경기들에서 소니의 어떤 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부분이 본인의 개인 기록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UEFA 이 대항전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케인, 소니가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사실 수비적인 공헌도가 되게 컸던 게 그렇습니다. 이거 히트맵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쪽에서 수비하는 장면이 엄청 많았거든요. 자 이게 손흥민의 히트맵입니다. 왼쪽 미드필더 지역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약간 내려와 있는 요 수비 지역에서도 많이 좀 짙게 찍혀있죠. 그러니까 수비적인 공헌도 제법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매 경기마다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항상 좀 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공격 포인트와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소니가 지속적으로 왜 많은 바뀐 감독들도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울버햄튼에서는 뭐 모건 깁스 화이트 오늘 키패스가 좀 많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근데 파비오 실바가 기대를 받는 또 유망주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는 아직은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 선수가 좀 더 좀 집중력을 발휘했더라면은 이 경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좀 손흥민 선수가 70분 이후에는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모습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도 뭐 또 살아나서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럼요. 것도 있으니까 매경기 어떻게 골 넣고 하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리케인이 슈팅을 했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있었고 뭐 담백하게 오늘 경기는 공격에서 이끌지 않았나.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수로서 제 역할을 했다, 1인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소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손흥민이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득점이 17골이고요. 어시스트가 10개입니다. 이 선수한테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득점 3위야. 3인데 난 좀 그냥
저는 솔직히 손가, 뭐 어가 이것도 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맞아요. 네, 그냥 전형적인 그냥 아니, 원래 악플일 뿐이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경기력이 안 좋았다 비판하는 분들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득점 3위, 도움 3위인 선수에게 괴상한 비판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어쨌든 뭐 승리했고 울버햄튼은 이렇게 시즌을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을 해보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리버풀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레스터 첼시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 경기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남은 두 경기 혹시 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쭉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